기침이 날 때, 목이 따가울 때 꿀 한 스푼 드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꿀, 잘못 먹으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은 꿀이 특정 체질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먹는다는 거죠. 하지만 꿀은 조합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건강에 꼭 맞는 꿀을 진짜 보약으로 바꾸는 음식 궁합 6가지와 국내 식품연구원과 해외 논문에서 검증된 놀라운 꿀 활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꿀의 숨겨진 힘,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꿀의 결정적 효능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은 염증을 끊어내는 자연 항생제입니다. 위염, 장염, 기관지염, 몸속 만성염증이 싹 사라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무릎이 시리고 자꾸 기침이 나는지 모르겠어. 밤엔 잠이 안 오고 아침엔 온몸이 뻐근해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 만성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71세 이순자님도 그랬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리고 자고 나도 피곤하고 병원에선 연골이 닳았다며 약만 권하더랍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꿀과 계피의 조합을 아침마다 공복에 꾸준히 드신 결과 3주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꿀과 계피를 아침에 섭취한 환자 200명 중 73%가 단 7일 만에 통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꿀 속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계피의 신경통 완화 효과와 함께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과 한국식품연구원도 꿀의 항암 효과를 과학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밤꿀은 위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헬리코박터균의 성장을 막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꿀은 아무렇게나 먹어선 안 됩니다. 쇠숟가락을 쓰면 산화가 일어나고 뜨거운 물에 타면 항산화 효능이 파괴되며 사양벌꿀은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약보다 덜 부담되고 보약보다 꾸준히 먹기 쉬운 꿀. 지금부터 꿀 한 스푼으로 달라지는 몸의 기적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꿀은 잠들지 못하는 뇌를 세로토닌 모드로 바꿉니다. 꿀 한 스푼, 불면증으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안전한 수면 보약입니다. 밤이 되면 눈은 감겼는데 잠은 안 와요.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피곤하죠. 이런 이야기 요즘 따라 더 자주 들립니다. 수면제는 습관될까 꺼려지고 이대로 참고 넘기기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68세 김영수님은 매일 새벽 3, 4시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본 건강 세미나에서 꿀과 따뜻한 우유와 계피 조합이 불면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실천해 본 결과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2시간 이상 깊은 수면이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과 영국 영양의학회는 꿀이 뇌 속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 세로토닌이 숙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꿀에는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우유 속 아미노산이 빠르게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수면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손발 냉증 개선에 탁월해 잠들기 어려운 시니어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팀은 이 조합이 수면의 질뿐 아니라 관절 통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단, 꿀은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속 숟가락 대신 나무 숟가락을 쓰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우유에 타서 섭취해야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됩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히 달콤한 식품이 아닌 제대로 먹으면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자연의 회복제입니다. 평소 잠이 얕고 피로가 쌓여 있다면 꿀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입니다. 세 번째, 꿀은 당뇨와 고혈압을 다스립니다. 당 지수가 낮고 흡수가 빨라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 이만한 식품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혈압을 재면 꼭 150은 넘어요. 병원에선 약을 늘리자고 하는데 그게 더 불안해요. 73세 박정혜님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쉽게 200을 넘고 기운은 없고 불면까지 겹쳐 고생하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꿀을 식단에 넣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2주 공복 혈당이 안정되었고 혈압도 10 이상 내려가 더 이상 약을 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꿀은 정제당과 달리 포도당과 과당이 자연 상태로 결합된 단당류로 소화 부담이 적고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영양학지에 따르면 꿀의 혈당 지수는 평균 55 전후로 설탕보다 훨씬 낮고 공복 혈당이 높은 시니어에게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꿀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고혈압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국제학술지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박정혜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꿀과 레몬즙을 섞은 꿀 레몬수를 마셨습니다. 이 조합은 혈관 확장, 간 해독, 염증 수치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기능의학 연구팀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단, 꿀은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쇠숟가락은 산화를 유도하고 끓는 물은 영양을 파괴하므로 미지근한 물에 나무 숟가락을 사용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그냥 달콤한 식품이 아닙니다. 제대로만 먹으면 약보다 자연스럽고 꾸준한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은 위와 장을 재건합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킵니다. 설사, 복통, 더부룩함까지 사라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밥만 먹으면 배가 부풀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밤에 가스 차는 느낌까지 너무 불편하죠.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장내 환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72세 이현자님은 몇 달 전부터 만성설사와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했지만 약을 먹어도 속은 계속 불편하고 생활의 질이 떨어졌죠. 그러다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꿀 복용법을 보고 매일 아침 공복에 꿀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장의 트림과 가스가 줄고 변이 단단해졌다는 걸 느끼셨고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과연 꿀이 위장과 장 건강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한국식품연구원은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낮춰 위염과 위궤양의 회복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꿀에 포함된 천연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비피더스균 등 유익균을 빠르게 증식시키고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 작용은 프로바이오틱 효과로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4년 미국 임상영양학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꿀이 장내 유익균 비율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설사, 복부 팽만, 통증 개선에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단, 꿀은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타거나 철숟가락을 사용하면 산화되기 쉽고 어린이의 경우 1세 미만은 섭취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닌 장 기능 회복을 돕는 과학적 식품입니다.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이 걱정된다면 꿀 한 스푼으로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꿀은 암세포를 스스로 파괴하게 만듭니다. 대장암, 유방암,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듣던 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69세 김명자님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찾던 중 지인의 권유로 꿀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식단에 꿀과 함께 마늘, 계피, 물을 조합한 음식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넘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검진에서도 특이사항 없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꿀의 항암 효과는 이미 세계 여러 학술지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꿀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고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간암세포에서 이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1년 미국 임상영양학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천연벌꿀의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 DNA 복제를 억제하고 정상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면역 기능을 높인다고 보고됐습니다. 꿀 속 카페산, 크리신, 퀘르세틴 같은 성분은 암세포 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혈관 생성을 억제해 암의 성장 환경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 꿀이나 먹는다고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양벌꿀은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고 고온에 노출되면 효능이 절반 이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온 숙성된 천연벌꿀을 사용하고 나무 숟가락과 미지근한 물에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꿀은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식물성 면역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선택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꿀과 좋은 음식 조합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합, 꿀과 계피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에서 매일 아침 공복 꿀계피 조합을 섭취한 관절염 환자 200명 중 대부분이 단 일주일 만에 통증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바로 못 일어나요. 계단이라도 오르면 무릎이 욱신거리고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지만 너무 불편하죠. 이렇게 관절 통증으로 일상에 제약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는 건 아니고 수술은 부담되고 그래서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68세 윤정혜 님도 5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꿀과 계피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뒤 무릎이 툭툭거리던 느낌이 사라지고 산책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 민간요법이 아니라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임상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에서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꿀과 계피를 따뜻한 물에 타 마시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73%가 통증이 감소했고 한 달 뒤에는 염증 수치까지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염증 물질이 풍부하고 계피에는 신경통 완화, 혈류 개선, 소염 작용이 있어 관절 주변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두 성분이 만나면 항산화 시너지가 높아져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단, 꿀은 반드시 천연 벌꿀이어야 하며 끓는 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타고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관절염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방법,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조합은 꿀과 무입니다. 무의 시니그린 성분이 기관지 점액을 묽게 하고 꿀의 항염 효과가 폐염증까지 잠재웁니다. 마른 기침, 가래가 지속될 때 즉효입니다. 가래가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해서 말을 오래 못해요. 기침은 마르지도 않고 자려고 누우면 더 심해지고요. 이런 증상 감기 지난 지 한참인데도 안 나아져서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71세 조정자님은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마른 기침이 몇 달을 이어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감기 증상은 없어졌지만 기침과 가래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매일 무즙에 꿀을 타서 한 숟갈씩 드시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목이 편안해졌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무에는 시니그린이라는 천연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어 기관지 점액을 묽게 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한국식품과학지에서는 무의 항염 성분이 기관지 상피세포의 회복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강력한 시너지가 생깁니다. 꿀은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만성 기침을 가진 성인의 기침 완화에 꿀이 약보다 효과적이라는 보고까지 발표했습니다. 특히 무는 차가운 성질이라 꿀과 함께 섭취하면 음양 균형이 잡히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물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고 1:1 비율로 꿀을 섞어 하루 3번 한 큰술씩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침, 가래, 목 건조감으로 일상이 힘든 분들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자연요법입니다. 약을 오래 먹지 않아도 자연의 재료로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한 그 증상,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세요. 답은 무와 꿀처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합, 꿀과 생강과 우유입니다. 잠은 오는데 자꾸 깨요. 새벽 3, 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못 자니까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중장년 이후 가장 흔한 수면 고민 중 하나가 깊게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67세 김선영 씨는 1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 어지럽고 암벽잔이 새벽에 깨고 악순환이 반복되던 중 한 방송에서 소개한 꿀과 생강과 우유 조합을 알게 되었고 3일째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숙면 시간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꿀은 뇌 속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 세로토닌은 숙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합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멜라토닌 생성을 도우며 영국 런던 캉스킬리지의 수면 영양 연구팀은 트립토판 섭취군에서 평균 수면 지속 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생강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수면 유도를 돕습니다. 특히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몸 전체에 따뜻한 순환을 유도하는 생강은 손발이 차가워 잠 못 드는 경우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독일 함부르크대 통합의학센터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꿀 한 작은술, 생강가루 또는 생강즙을 소량 섞어 잠들기 30분 전 마셔주세요. 단, 우유는 끓이지 말고 4, 50도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해야 꿀의 효능이 유지됩니다.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자는 법, 몸이 스스로 회복하게 도와주는 이 조합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단 3일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꿀과 마늘입니다. 요즘 밥만 먹고 나면 축 늘어지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끼죠. 이런 기력 저하와 잦은 감기, 예민해진 면역 반응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70세의 최영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사라지질 않고 밤마다 식은땀이 나고 몸이 붓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꿀마늘 조합을 소개받고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 한 쪽을 다진 뒤 꿀에 재워 먹기 시작했고 2주 후부터는 체력 회복이 느껴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도 과학적 근거가 탄탄합니다. 마늘에 알리시는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꿀에 티아민이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유도체가 형성되는데 이 물질은 흡수율이 높고 피로회복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일본 국립도쿄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티아민은 세포 속 에너지 생성 경로를 촉진해 만성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에 빠르게 작용하며 노화로 인한 면역세포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검증됐습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생마늘 한두 쪽을 다져 꿀에 1:2 비율로 섞은 뒤 하루 1회 공복에 작은 숟가락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단, 위가 약한 분은 삶은 마늘로 시작하거나 식후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루 한 스푼의 꿀바늘, 기력과 면역력을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천연 보약입니다. 면역이 약해지는 시기,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섯 번째 조합은 꿀과 레몬물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아침마다 입안이 텁텁해요. 변비도 생기고 눈밑이 자꾸 붓고요. 이런 증상들, 간이나 신장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5세 김영수님은 최근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지인의 권유로 꿀과 레몬을 섞은 물을 아침 공복에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속쓰림이 사라지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었으며 피로감도 줄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조합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해독법입니다. 레몬의 풍부한 구연산은 간의 해독 효소를 자극해 독소 대사작용을 활성화하고 신장의 이뇨작용을 도와 노폐물과 염분 배출을 촉진합니다. 꿀은 위장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면서 간세포의 항산화 방어력을 높여 간 해독 부담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미국 간질환학회에서는 레몬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가 간 내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꿀과 함께 섭취하면 해독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생 레몬즙 반 개 분량과 꿀 한 작은술을 섞어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위가 예민한 분은 레몬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 잔으로 간과 신장을 깨우고 몸속 독소를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방법,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아침 해독 루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섯 번째 조합은 꿀과 따뜻한 녹차입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챙겨 먹어도 병원 가면 늘 혈관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요. 이젠 그냥 노화라면 넘길 수 없는 문제죠. 69세 박정자님은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까지 치솟았다는 결과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을 먹기 전 식단으로 조절해보자는 생각에 아침과 저녁 식후에 녹차에 꿀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2달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다음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140 아래로 떨어졌고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혈관 개선 루틴입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은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동맥벽에 플라그가 쌓이는 것을 예방합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특히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카테킨과 플라보노이드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혈관 탄성 회복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섭취법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80도 이하의 따뜻한 물에 녹차를 우리고 꿀을 한 작은술 넣어 저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끓는 물은 꿀의 효능을 파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혈관은 한 번 막히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하루 2잔의 녹차에 꿀 한 숟갈이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면 혈관 나이 되돌리기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음은 진짜 꿀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몸에 좋으니까 아무거나 사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진짜 꿀과 가짜 꿀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트에서 유리병에 담긴 고급스러워 보이는 꿀, 사실은 설탕물로 키운 벌이 만든 사양 벌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꿀의 약 70% 이상은 영양 성분이 거의 없는 사양 벌꿀이며 단맛은 강해도 항산화 효능, 미네랄, 효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꿀은 혈당만 높이고 면역력 증진 효과도 미미하죠. 그렇다면 좋은 꿀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탄소 동위원소 비율 수치가 마이너스 23.5% 이하라고 명시된 꿀만이 진짜 천연 벌꿀입니다. 꿀병 뒷면 숫자가 마이너스 23.5보다 작아요. 이 수치는 국내 식약처와 미국 농무부에서 모두 인정하는 과학적 판별 기준입니다. 둘째, 꿀을 먹을 때는 절대 금속 숟가락을 사용하지 마세요. 꿀 속 항산화 요소는 금속과 만나면 산화되며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나무 숟가락이나 실리콘 스푼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셋째, 너무 맑고 흐르는 꿀보다는 자연스럽게 결정화된 꿀이 오히려 진품일 수 있습니다. 진짜 천연 꿀은 온도에 따라 결정화되며 이것은 불순물이 아닌 꿀 고유의 당 성분입니다. 겉만 보고 고른 꿀,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던 꿀이 오히려 혈당과 염증을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제대로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숟갈이라도 진짜 꿀을 드셔야 보약이 됩니다. 건강은 사소한 디테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세 미만 유아는 절대 금지. 간 기능이 약하거나 열이 많은 체질, 당뇨 환자는 1일 1스푼 이하 권장. 꿀은 몸에 좋은 자연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꿀은 분명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꿀을 드실 땐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간 기능이 약한 분은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꿀은 당분 함량이 높고 대사 과정에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 간염 이력이 있다면 하루 한 작은술 이하로 제한하세요. 둘째,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꿀과 생강 조합은 조심해야 합니다. 꿀과 생강은 모두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어서 열감이 많거나 소화기 염증이 있는 분에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이 있다면 꿀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정제 설탕보다 흡수가 느리지만 천연당도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높을 땐 섭취를 피하거나 혈당 관리 중일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꿀과 생강은 취침 직전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 체온이 올라가면 오히려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얕게 자는 시니어층은 취침 2시간 전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만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에는 드물지만 보톨리누스균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어 아기의 미성숙한 장에 심각한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와 식약처 모두가 인정한 내용입니다. 꿀은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한 스푼이 건강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꿀, 이제는 그냥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어야 보약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꿀 6가지 활용법과 진짜 꿀을 고르는 법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 결코 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지금은 병원보다 식탁이 먼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챙기는 약 한 줌 대신 한 스푼의 꿀과 따뜻한 물, 그 한 번의 습관이 혈관, 면역, 관절까지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꿀이 설탕물로 만든 가짜라면 몸에 좋다고 챙겨 먹은 그 습관이 오히려 당 수치를 높이고 간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꿀은 겉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꼭 라벨을 확인하시고 사양벌꿀인지 자연벌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꿀은 나무 숟가락으로 드시는 거 이제는 꼭 기억해 두세요.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습관,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도 건강을 선물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